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온종합병원의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화끈하게 쳐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두 아이는 저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아빠가 전데요. 저를 닮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며칠 전에 제가 슈퍼스텝 7이라는 곳에 출전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인 큰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자랑을 했다더라고요. 내심 이 아이에게는 지금 벌써 아버지가 대상입니다. 네. 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심사위원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아이의 꿈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약간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꾸는 꿈과 희망 속에 제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도 한번 꿔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혹시 이 아이들처럼 철없던 시절에 꾸었던 대통령, 의사, 배우, 가수 이런 꿈을 아직도 꾸고 계신 건 아닙니까? 눈빛을 보니까 아직도 꾸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 혹은 조직, 그들의 꿈은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어떤가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다들 이런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답답하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괴로운 꿈이죠. 저 뒤태처럼 말이죠. 익숙한 저의 뒤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소속된 조직과 구성원, 그 병원들의 꿈은 어떤 꿈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병원의 꿈이 있습니다. 병원의 꿈은, 조직의 꿈은 원대하고 크고 푸르기만 합니다. 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이렇게 대립된 괴리의 현상은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꾸는 꿈과 병원이 꾸는, 조직이 꾸는 꿈, 그 꿈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꿈을 꾸면서 이룰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게 정말 이상일 뿐일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경험하고 배웠던 그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누다입니다. 자, 무엇을 나눴을까요? 어떻게 나눴을까요? 저희는 공간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돈도 나눴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지만 보시면 여기 특설링, 격투기 협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 병원이 이종격투기의 무대도 됐고요. 노래자랑의 무대, 연극의 무대도 됐습니다. 빵집이나 커피 전문점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람도 나눴습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고 인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구성원 누구나 찾아갔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 기차를 타고 여기 와서 강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대형마트에서나 하는 영수증 기부 이벤트도 했고요. 구성원들과 병원이 직접 돈을 모아서 김장도 담그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마 이 자리도 그런 나눔의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대표님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찾아가는 방법, 꿈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꾸다입니다. 자, 여러분은 병원 혹은 본인을 위해서 무엇을 바꿔보셨습니까? 지금부터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CCTV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는 동안 굉장히 많은 CCTV를 봤습니다. 제가 그런 CCTV를 볼 때마다 굉장히 궁금한 건 나를 비추는 그 CCTV가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화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바꿨습니다. 저희 병원 1층 안내데스크에는 CCTV 화면을 전체를 다 비춰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성원들이 매년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전을 합니다. 힐링콜이라는 이름으로 수간호사가 직접 환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즉시 고치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고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도 고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객이 아니라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오래 못 본 가족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서 저희가 버선발로 나가서 환영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입구에 이렇게 가족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격하게 환영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꿈으로써 꿈을 꾸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자, 마지막은 돌보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시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는 비가 올 때면 항상 이 수건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병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비가 올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내어놓나요? 아마 이것을 제일 먼저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 마치 이 우산 비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우산이 우리 바닥을 더럽히고 있으니 빨리 집어넣어요.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배려라는 건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수건처럼요. 저희는 환자를 병문안하신 고객들이 직접 자필로 메시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메시지판을 이용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의료 소외계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챙기지 못하는 것들, 가령 갑자기 조문을 왔을 때 상복이 없다거나, 검은색 양복이 없다거나, 여성분들이 덧신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돌보니까 우리의 꿈과 구성원들의 꿈과 병원의 꿈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고 바꾸고 돌보고 이런 과정들을 배웠는데도 여전히 저희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여전히 구성원들은 괴롭고 힘들고 일은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 야근은 해야 되고 그 적절한 보상은 없고, 저 역시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사실 괴롭고요. 그러면서 이직률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과 직원들의 불친절도 사라지지 않았죠. 과연 문제가 뭘까?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근데 의외로 저희는 문제를 찾다 보니 문제가 아니라 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성원들이 가장 큰 정답이었던 거죠. 아무리 병원이나 조직이 나누어라, 바꾸어라, 돌봐라 그렇게 가르치고 강요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배우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병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도 꿈을 꾸지도 이루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 그 정답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으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보상도 있었고요. 모든 병원의 활동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물론 약간 강제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비전과 긍지를 계속 심어주었습니다.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보상은 미뤄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즉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명예로운 것이든 금전적인 것이든 직접적으로 바로 실행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개원한 지 4년이 됐는데 4년
개원할 때부터 시작한 아침 인사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강제적이었고 직원들이 반발이 심했죠. 하지만 그 강제가 습관이 되고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면서 4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은 아침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입니다. 회의를 회의적으로 하지 말자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모든 조직의 회의가 굉장히 많죠. 저희도 회의가 많습니다. 그 회의를 관련된 직원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의견을 제시하고요. 누구나 다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안 사람들은 그 즉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병원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550명 직원에게 전부 다 명함을 지급했습니다. 대학병원을 만들자, 우리는 1등이다 라는 비전과 긍지를 끊임없이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답을 얻고 그리고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부분을 보시면 저희 병원의 일 평균 방문객이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3,000명의 방문객 중에 여기 하얀 부분 한 10%가 되는 부분인데요. 300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원을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을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아파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 병원은 외래 환자가 평균 1,2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 하루에 1,200명의 외래 환자 중에 300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 협력기관,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이 소개한 환자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350명의 입원 환자 중에는 약 30%, 100명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높았던 이직률은 개원 초기 10%를 상회했던 이직률이 현재 5%대로 떨어졌습니다. 절반가량으로 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달 조사하고 있는 NPS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 추천 지수인데요. 그 고객 추천 지수가 초기에 30%대였다가 현재는 60%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객 10명 중 6명 이상은 저희 병원을 소개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선 과정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는 오늘 나누고 바꾸고 돌보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참여의 기회, 그리고 긍지와 비전을 심어준다면 그 과정을 즐기게 될 것이고, 그 즐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꿈은, 조직의 꿈과 구성원의 꿈은 하나가 되고 서서히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강원도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춘천에 있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가족과 함께 들렸죠. 그 입구에는 이런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꿈이 없는 분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입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네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저와 병원,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이 꿈꾸는 꿈의 갤러리입니다. 이 꿈의 갤러리에 아직도 비어있는 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꿈을 저희는 지금도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조직, 혹시 여러분이 속한 병원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의 갤러리를 채워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리고 작은 울림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꿈을 꾸는 병원,
예, 주제 같은데요. 아, 그러면 이 병원의 꿈은 뭡니까? 제가 쭉 설명을 듣고 나서도 이 병원의 꿈은 무엇이다 하고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기의 만족을 할 수 있는 그 꿈을 이루는 게 우리 병원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이제 병원의 목표라기보다는 각자 개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개인의 꿈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꿈이죠. 최종 목표입니다. 네, 개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병원의 꿈이다. 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병원도 같이 큰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구성원이 꼭 병원이라는 곳 아니면 조직의 구성원이 꼭 뭐 말씀드리자면 직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사도 될 수 있고 그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일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의 꿈을 같이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자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근데 그 병원의 꿈으로는 좀 모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전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대학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짧게는 병상에 저희가 지금 360병상입니다만은 내년에 500병상 그리고 5년 후에 1000병상으로 가는 것 그리고 대학병원을 만드는 것 그리고 부산에서 1등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단기적으로 그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직원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나눈다, 또 사람의 이야기, 또 뭐 인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 다양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고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고객들의 고민하는 것들은 정말 진료 서비스가 만족할 수준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내 과다 진료를 받지 않겠느냐, 또 서비스 이후에 뭐 추가적인 뭐 리스크가 없겠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그 스텝으로서 그런 고객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뭐 오너라든가 경영진과의 어떤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또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힐링콜이라는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 힐링콜이라는 제도는 사실 그 입원했던 환자의 수간호사가 직접 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받은 결과는 그 즉시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병원장님께 직접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아이디어들은 직보가 됩니다. 저희가 중간에서 걸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까 회의도 말씀드렸듯이 그 회의에 그 말단의 직원부터 병원장까지 모두가 다 참석해서 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저희 병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NPS 지수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에게도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예. 네, 문정훈입니다.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예,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거 들으면서 내 꿈이 뭐였지? 내가 지금 미래의 꿈을 어떻게 꾸겠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한편의 인생 설계서 같은 아주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히 포인트가 뭔지 좀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많은 오디언스 분들이 병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병원 실무하시는 분한테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구체성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조직의 목표가 뭔지 백에서 딱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라는 구체성이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키워딩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사례들이 전부 다 병원의 어떤 꿈을 찾아가고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했던 활동들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거고 그런 활동들이 각자 개인의 치과라든지 아니면 한의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조직에서 적합하게 나눔과 바꿈과 돌봄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앞에서 그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뭐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 강의 잘 들었고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뭐 그런 목표가 뭐냐 꿈이 뭐냐 얘기하셨을 때 이제 이러이러한 뭐 외적인 성장이나 또 이제 뭐 그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개인적인 만족도와 꿈을 이루는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병원의 외적인 성장은 꼭 직원들의 꿈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게 과연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 개개인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더 높여주는 건지 아닌지는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좀 모호하다고 느끼는 거는 실제 이 병원의 경영 전략 자체가 모호해서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너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앞에 얘기하신 분들이 작은 병원 위주로 좀 디테일에 이제 좀 더 디테일을 강하게 얘기했지만 본인은 조금 더 이제 훨씬 큰 병원에 계시니까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그런 어려운 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 안에서 뭐 오너가 가진 목표가 있을 텐데 그걸 이뤄가는 과정에 외부 고객 만족 이전에 내부 고객 만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일 텐데 그 내부 고객들 즉 직원들의 만족도 또 직원들이 원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듣고 또 실제 만족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피드백을 받는지 그런 게 있는지 또 실제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아까 이제 회의에서 뭐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이러는 걸 즉각 시정하고 이러는 거 말고 직원들이 원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고 바로바로 시정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보여주신 모습들이요 물론 사회적인 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일 외에도 직원들한테 좀 뭔가 그 의무감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550명의 직원이 있고 저희가 뭐 규모가 부산에서도 15위 안에 드는 병원인데 그 병원의 모든 디테일한 활동들을 설명드리자고 하니 사실 너무 중구난방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키워딩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내부 고객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50명이란 직원 뭐 1000명의 직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100%의 만족도를 가져오기는 힘든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렇다 보니 아까처럼 제가 사람이 중요했고 그래서 보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보상 뭐 금전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으로 이루어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그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도 꼭 고객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라는 거는 구성원들이 직접 내는 아이디어에는 절반 정도는 고객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본인들을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본인들을 위한 것,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 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늘려달라 이런 것도 아이디어에 속했던 겁니다. 그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고객을 위한 아이디어만 수렴한 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구성원들을 위한 아이디어도 수렴해서 바로 즉시 그 다음 날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날 바로 처리를 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러면 구성원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바꾼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보여지기가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좀 나눠져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명 깊게 이 강연을 봤습니다.
이렇게 총론과 강론으로 나눈다면 이제 상당히 우리 박정우님은 총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총론도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월드컵 2002년도에 잘 나갈 때 히딩크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는 히딩크가 빨리 어떤 현란한 스킬들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 줄창 달리기만 시켰거든요. 달리기만 시킨 다음에 그 속에서 걸러내고 나중에 이제 그 기술을 올리니까 훨씬 빨라지듯이 저는 우리 정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기초 체력에 대한 것이었고 그런 고민을 스텝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참 감명 깊었고 또 여기 많은 그 오디언스 분들이 구체적인 스킬 못지않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해볼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